대표님, 원장님들이 상담 오시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뭔가요? 네, 원장님들이 진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광고는 하고 있는데 왜 반응이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블로그도 하고 플레이스도 하고 인스타랑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예약으로 안 이어진다고 하시는 거죠. 블로그, 플레이스, 인스타, 유튜브까지 하는 거면 빠질 건 없는데 왜 효과를 못 보는 건가요? 남들 할 건 다 하지만 효과가 안 난다? 이거는 답이 딱 하나죠. 방향성이 잘못 잡힌 겁니다. 성과를 못 내고 문 닫는 병원들 보면 대부분 많이들 실수하는 게 방향부터 정하지 않고 일단 광고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리 마케팅을 한다 한들 환자 입장에서는 이 병원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기억에 잘 안 남아요. 방향을 안 정하고 광고부터 한다.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인가 보네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도 안 찍고 차를 출발시키는 거랑 비슷해요. 열심히는 뭔가 하고 있고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병원 마케팅도 똑같거든요. 병원의 브랜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부터 마케팅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뭔가요? 네, 저는 무조건 이 질문부터 드리거든요. 우리 병원은 환자들에게 어떤 병원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결국 환자들의 기억에 남으려면 다른 병원과 어떤 차별성을 둘지가 관건이에요. 이게 바로 브랜딩이죠. 이 작업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정의나 답을 내리지 않고 무조건 광고비만 쓴다? 그건 진짜 동남비예요. 메시지가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한쪽 귀로 나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만 잘하면 결국 환자들이 알아서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요. 네,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전에는 실제로 그게 먹혔던 시대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환자들이 병원을 고르는 방식이 예전이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병원을 가까워서 가는 게 아니라 검색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커뮤니티의 후기도 살펴보고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설명도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거든요. 왜 이렇게 꼼꼼히 살피냐면 이 병원이 과연 신뢰할 만한 곳인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실력은 기본이고 선택은 결국 신뢰와 인식에서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브랜딩이라는 게 그냥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선택의 이유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정형외과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A라는 정형외과는 비수술 치료, 주사 치료, 도수 치료 다 가능합니다 라고 광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런데 다른 B정형외과는 운동하다 생긴 무릎, 발목 통증 회복과 재활 전문으로 하는 스포츠 정형외과라고 해볼게요. 일단 PD님이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땐 어떤 병원이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A정형외과는 그냥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 같고 B정형외과는 스포츠 정형외과라고 하니까 뭔가 유니크함이 있어서 그런지 더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근데 PD님 러닝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러닝하다가 부상당하면 아까 A랑 B병원 중에 어디를 갈 것 같으세요? 저는 무조건 B병원 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저라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이래서 브랜딩이 중요한 겁니다. 뭔가 이해가 확 되네요. 근데 병원 브랜딩을 접근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우선 병원 브랜딩을 정리할 때는 크게 4가지를 봐야 해요. 병원명, 그리고 한 줄 메시지, 그리고 우리 병원의 핵심 진료 영역, 그리고 타겟 환자. 이 4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브랜딩에 있어서 병원명도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병원명은 환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정보 중에 하나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 분위기나 전문성이 느껴지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미 개원한 병원은 이름을 바꾸는 건 어렵죠. 그럴 때는 서브타이틀이나 소개 문구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이름 자체는 평범해도 플레이스나 블로그 상단에 어떤 진료의 강점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인식이 조금씩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보완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김철수 정형외과 이런 이름보다는 김철수 스포츠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였죠? 한 줄 메시지요. 네, 맞습니다. 한 줄 메시지는 우리가 흔히 슬로건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멋있어 보이는 문장보다 중요한 건 환자 고민과 연결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피부과가 그냥 정직한 진료라고만 말하는 건 너무 넓어요. 대신 바쁜 직장인이 있는 오피스 상권에 있는 피부과가 있다고 한다면 짧고 효율적인 시술을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점심시간 30분만으로 아름다워지는 시간 이런 식으로 환자가 구체적인 이미지나 상황을 떠오르게 만들 수 있는 한 줄 메시지면 너무 좋죠. 그래서 한 줄 메시지를 만들 때는 병원이 하고 싶은 말보다는 환자가 듣고 싶은 말을 고려해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핵심 진료 영역이라고 하시죠? 네,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저희는 다 잘합니다예요. 근데 마케팅에서는 그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네, 이런 말도 있어요. 다 잘한다는 말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같다. 환자는 모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나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핵심 진료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네, 감으로 정하시면 안 되고 숫자로 보셔야 해요. 최근 1년 매출에서 어떤 진료가 우세했는지, 어떤 분야가 상담 전환이 높은지, 어떤 항목이 재방문이나 만족도가 좋은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쟁병원도 같이 봐야죠.
주변이 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가지고 좋아진 사례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었죠. 어떤 치과는 처음에 교정, 보철, 임플란트, 미백 다 강조하고 계셨어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중장년층 보철, 임플란트 쪽 반응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넓게 가져가는 대신 중장년층들을 위주로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는 확실히 문의량도 늘었고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재방문율도 높아지니까 매출이 금방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핵심 진료가 탄탄하면 환자들에게는 전문적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건 저희가 진행했던 병원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 인스타 보면서 정말 인상 깊게 본 병원 채널이 있어서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PD님 혹시 여유증이라고 아시나요? 알죠. 간혹 남자분들 중에 가슴 나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여유증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인데요. 이미 그런 특이 케이스 시술을 전문으로 내세웠다는 것부터가 핵심 진료를 너무 잘 살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채널 이름이 혹시 뭔지 아나요? 뭔데요? 남자 젖문가. 장명 센스 대박이네요. 아니 근데 이거 한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리겠는데요? 만약 제 주변에 여유증으로 고생하는 친구 있으면 꼭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딱 그 생각이었어요. 이 병원이 비뇨기과인데 핵심 진료를 내세우고 또 이거에 맞춰서 네이밍까지 강렬한 걸로 하니까 딱 기억에 남죠. 그리고 이 채널이 약간 B급 병맛으로 콘텐츠를 만드는데 진짜 웃겨요. PD님도 촬영 끝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한번 꼭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타겟 환자예요. 타겟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잡아야 하나요? 네, 이건 제가 2화 때 페르소나 개념에 대해서 콘텐츠로 다뤘었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콘텐츠 못 본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연령대만 정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예를 들어 40대 여성이라고만 하면 범위가 너무 넓죠. 같은 40대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일정 전에 시술을 고민하는 분인지, 이전에 시술 경험은 있지만 유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분인지, 아니면 시술 자체가 처음이라 겁이 나고 정보 탐색이 긴 분인지에 따라서 컨텐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진료라도 환자 유형별로 메시지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치과를 예로 들면 직접 검색하는 60대 환자를 타겟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 대신 병원을 알아보는 30대 자녀를 타겟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전자는 치료 방식, 기간, 통증 정도, 전문성, 비용 구조를 꼼꼼히 보고 후자는 안전성이나 설명의 친절함,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연령대 진료 경험이나 리뷰 같은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임플란트라도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제목, 설명 순서, 강조 포인트가 다 달라져야 돼요.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병원 마케팅은 채널 운영을 여러 개 늘리는 것보다 브랜딩 설계가 먼저라는 말이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네, 채널은 비유하자면 확성기일 뿐입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아무리 크게 말해도 메시지가 흐려져요. 반대로 병원명, 한 줄 메시지, 핵심 진료, 타겟 환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블로그든 플레이스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다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즉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거죠.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째, 우리 병원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네, 둘째, 환자가 듣고 싶어하는 한 줄 메시지가 있는가? 그리고 셋째, 가장 잘하는 진료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넷째, 환자가 구체적으로 타겟팅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가입니다. 지금 콘텐츠 보고 계신 원장님들 중에 브랜딩이 고민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잡힌 상태에서 광고부터 돌리면 비용은 쓰는데 기억에 안 남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오늘 진짜 브랜딩 노하우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마 이 컨텐츠를 봤을 때는 이해가 잘 가고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서 대입하려고 하면 막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혹시 지금 영상 보고 브랜딩 4가지 법칙을 적용하다가 막히는 분들이 계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브랜딩 방향성 점검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